출산 사흘 만에 퇴원하던 날, 시어머니는 시동생을 데리고 내 식당 계산대 뒤에 앉아 있었다. 이제 나는 애나 돌보고 가게는 강씨 집안 아들이 맡아야 한다면서. 그들은 내가 갓 출산해서 싸울 기운조차 없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 가게의 가장 값진 것은 단 한 번도 계산대 안에 있었던 적이 없다는 것을. 오직 내 손에 들린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낡은 장부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집에 바로 가지 말고 어머니가 가게에 잠깐 들르자고 하셨어. 남편 강정우는 병원 정문에 차를 세웠다. 뒷좌석에 앉은 아내 한나윤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였다. 갓 태어난 아기를 감싼 속사계에서는 아직 병원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한나윤은 뒷좌석에 앉아 오른손으로는 아기 바구니를 부축하고 왼손으로는 아랫배를 지그시 눌렀다. 방금 막 퇴원 수속을 마쳤다. 간호사는 오래 서 있거나 찬바람을 쐬거나 무거운 것을 들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 그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생생한데 차는 이미 합정동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가게에는 왜 가요? 한나윤이 물었다. 남편은 운전대를 쥔 채 신호 대기 중에 손가락 마디로 운전대를 가볍게 툭툭 쳤다. 어머니가 친척들한테 가게 구경시켜주기로 했다고 겸사겸사 식사나 한 끼 하자고 하셨어. 당신은 얼굴만 비추면 돼. 오늘요. 잠깐이면 돼.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별 생각하지 마. 한나윤은 고개를 숙여 아기를 내려다보았다. 아기는 눈을 꼭 감은 채 입술을 오물거렸다. 젖을 찾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속삭여 귀퉁이를 여며주다가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병원 식별 팔찌를 발견했다. 아직 자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다. 플라스틱 팔찌가 피부에 달라붙어 딱딱한 감촉을 남겼다. 합정동 거리 풍경은 그녀가 입원하기 전과 똑같았다. 오후의 바람이 한강 쪽에서부터 불어와 차가운 기운을 실어날랐다. 길가에 작은 가게 간판들이 오밀조밀 붙어 있었고 건물 계단 입구에 등 하나는 고장이 났는지 대낮인데도 어두컴컴했다. 그녀의 식당은 2층에 있었다. 가게 이름은 그녀가 직접 쓴 글씨였다. 크지 않은 글씨가 유리문 위에 걸려 있었다. 그 몇 글자는 그녀가 길거리 노점상에서부터 지금의 가게를 열기까지 모든 시간을 함께했다. 기름 연기에 그을리고 장마철 습기에 젖기도 했지만 그녀는 문을 열 때마다 그 글씨를 한 번씩 올려다보곤 했다. 차가 멈췄을 때 그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가게 앞에 걸린 붉은색 현수막이었다. 현수막에는 강신의 식당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한나윤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 글자들을 빤히 쳐다보며 손으로 차문 안쪽을 짚었다. 남편이 뒷좌석으로 돌아와 그녀의 문을 열어주었다. 일단 들어가자. 밖은 추워. 강신의 식당이요. 한나윤이 남편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이건 누가 건 거예요? 남편의 시선이 2층을 향했다가 재빨리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어머니가 하셨어. 어른들 체면 세우는 거 좋아하시잖아. 친척들 왔는데 복잡하게 설명하기 싫으셨겠지? 한나윤은 아이를 안아들었다. 땅에 발을 내디뎠을 때 무릎에 힘이 풀리며 휘청했다. 남편이 팔을 뻗어 부축하려 했지만 그녀는 피했다. 그저 아이를 더 꽉 끌어안을 뿐이었다. 2층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올랐다. 계단 난간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손바닥에 땀이 났지만 그 냉기는 가시지 않았다. 유리문 안에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몇몇 친척들이 창가 자리에 둘러앉아 있었고 누군가는 술잔을 부딪히고 누군가는 식탁 위의 반찬 그릇에 손을 뻗고 있었다. 주방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환풍기 소리가 평소보다 유난히 컸다. 마치 아무도 어느 단계로 조절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그녀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다. 도어락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한나윤은 잠시 멍하니 섰다가 다시 한번 번호를 눌렀다. 숫자 버튼에 불이 들어오며 짧게 2번 오류음이 울렸다. 가게 안의 웃음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계산대 뒤에서 한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시동생 강태민이었다. 그는 가게에 비치된 검은색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앞치마 끈은 헐렁하게 매여 있었고 그는 계산대 뒤에 앉아 손변에는 영수증 묶음과 계산기를 두고 있었다. 그는 한나윤을 보더니 방해받았다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형수님 오셨네요. 시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유리문 너머로 그녀에게 손짓했다. 잠시만요. 제가 열어드릴게요. 그는 제가 열어드릴게요라고 말했다. 한나윤의 손은 여전히 전자 도어락 위에 멈춰 있었다. 그녀가 입원하기 전 마지막 날 밤 가게 문을 닫으며 만졌던 바로 그 도어락이었다. 그때는 비밀번호가 유효했고 그녀는 권다희 점장에게 주말에 비가 올 테니 채소 주문을 조금 줄이라고 당부했었다. 식사 손님이 줄어들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문 밖에 서 있었다.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자신의 가게 문을 다른 사람이 열어주길 기다리고 있었다. 시동생이 안에서 도어락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뜨거운 열기와 탕 냄새, 친척들의 웃고 떠드는 소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시어머니 남알순 여사는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탕그릇이 놓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저 젓가락을 그릇 옆에 내려놓으며 한나윤을 힐끗 쳐다볼 뿐이었다. 왔니? 내 바람 쐬지 않게 얼른 들어와. 시어머니는 말을 마치고는 친척들을 향해 웃으며 돌아섰다. 우리 나윤이 고생 많았지? 이제 집에서 편하게 애나 키우고 가게 일은 태민이가 할 거야. 남자가 앞에 나서야 가게가 안정되는 법이지. 문가에 앉아있던 숙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당연하죠. 갓 출산했는데 어떻게 매일 밖에서 일해요? 강씨 집안에 아들이 있으니 며느리는 마음 놔야죠. 한나윤은 문 앞에 서 있었다. 찬 바람에 어깨가 굳어졌다. 그녀는 권다희 점장이 주방 문가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점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는 행주를 쥐고 있었다. 점장은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남편이 아기 바구니를 빈 의자에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앉아. 제 비밀번호가 왜 안 맞는 거죠? 한나윤이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물었다. 시어머니는 밥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고 천천히 삼켰다. 내가 갓 출산했는데 드나들기 불편하잖니. 그래서 사람들 시켜서 지문 등록 다시 해놨다. 태민이도 등록했고 나도 했고. 들어올 일 있으면 그냥 부르면 돼. 이 가게 도어락에 왜 어머니랑 태민 씨 지문을 등록해요? 한나윤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식당 안에 몇몇 사람들이 젓가락질을 멈췄다. 시어머니의 미소가 살짝 옅어졌다. 한 집안 식구끼리 뭘 그렇게 따지니? 내가 며칠 동안 내 가게 봐주는데 지문 등록 안 하면 어떻게 문을 열어? 매일 문 앞에서 너 기다리라는 거니? 계산대 뒤에 있던 시동생이 어색하게 웃었다. 형수님, 일단 서서 그런 얘기 마시고 아기도 이렇게 어린데 친척들 다 보고 계시잖아요. 태민 씨가 계산대 뒤에 앉아 있는 것도 저 대신 가게를 봐주는 건가요? 한나윤이 물었다. 시동생은 계산대 모서리에 손을 올린 채 대답하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윤, 너 방금 퇴원했는데 분위기 망치지 마라. 다 너 좋으라고 이러는 거야? 여자는 출산 후에 몸조리해야지. 가게는 기름 냄새 심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내가 어떻게 감당해? 마침 태민이가 요즘 시간도 되니까 배우면서 하라고 해. 앞으로 넌 집에서 애나 보고 가끔 장부나 확인하면 되잖니. 누가 결정한 건데요? 한나윤이 물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쳐다봤다. 정우도 알고 있어? 남편이고 애 아빠인데 집안일 생각 못하겠니? 남편은 식탁 옆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서류철 하나가 들려 있었다. 한나윤은 그제야 그것을 발견했다. 옅은 회색 플라스틱 서류철. 그 모서리가 그의 서류 가방에서 살짝 삐져나와 있었다. 마치 그녀가 가게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며 미리 준비된 것처럼 보였다. 나윤아, 남편이 서류철을 그녀에게 건네며 목소리를 낮췄다. 일단 이거에 사인부터 해. 그냥 가족 내부 확인서 같은 거야?
앞으로 가게는 태민이가 같이 관리한다고 명확히 해두는 거지. 친척들이나 거래처 쪽에 혼란 생기지 않게. 한나유는 받지 않았다. 아이가 품에서 칭얼거리자 그녀는 고개를 숙여 아이를 가볍게 토닥였다. 언제 준비했어요? 그녀가 남편에게 물었다. 남편의 손이 허공에 멈췄다. 서류철의 플라스틱 표면이 하얀 빛을 반사했다. 어머니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 당신 몸도 아직 회복 안 됐고 다들 도와주겠다는 건데 나쁜 일 아니잖아. 임대차 계약은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한나윤이 남편을 쳐다보며 말했다. 사업자 등록도 제 명의고요. 보증금은 제가 노점할 때부터 한 푼 한 푼 모은 돈이에요. 당신도 알잖아요. 남편은 눈살을 찌푸리며 친척들의 시선을 피했다.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야? 시어머니가 즉시 말을 받았다. 그래, 지금 내 돈 따질 때니? 애가 갓 태어났는데 임대차니 보증금이니 그게 무슨 꼴이야? 친척들 다 앉아있는데 정우 얼굴에 먹칠할 셈이야? 친척들 사이에서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다. 며느리가 능력 있는 건 좋은데 너무 드세네. 다른 사람이 말을 이었다. 손주 낳았으면 좀 부드러워져야지. 한나유는 그 말들을 들었다. 마치 젓가락으로 그릇바닥을 긁는 소리처럼 귀에 거슬렸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오직 남편 손에 들린 서류철만 쳐다볼 뿐이었다. 퇴원 전날 밤, 남편은 병실에서 아이 사진을 찍었다. 그는 앞으로 당신이 고생 많겠네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때 침대에 누워 있었다. 배는 묵직했고 상처는 아팠다. 그녀는 그 말이 뒤늦은 위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 말 옆에는 다른 의미가 서 있었다. 아이 낳느라 고생했으니 이제 가게는 내놔. 주방 입구에서 점장이 한 걸음 다가왔다. 대표님, 일단 좀 앉으세요. 국 아직 따뜻해요. 대표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식당 안은 순간 조용해졌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다희야, 이제 대표는 태민이다. 너희 젊은 사람들도 빨리 적응해야지. 점장은 행주를 꽉 쥐고 고개를 숙였다. 저는 계속 한 대표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시동생이 가볍게 헛기침을 했다. 다희 누나, 천천히 바꾸면 되죠. 급할 거 없어요. 한나유는 고개를 돌려 계산대를 바라보았다. 그 의자는 그녀가 산 중고 의자였다. 방석은 닳아서 얇아졌고 여름에는 피부에 달라붙기도 했다. 그녀는 임신 8개월에도 그 의자에 앉아 야간 주문을 확인했다. 허리가 아파 일어서지 못할 때면 점장이 등 뒤에 쿠션을 받쳐주었다. 지금 시동생의 휴대폰이 그녀의 계산기 옆에 놓여 있었다. 마치 낯선 손이 장부 위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손을 뻗어 남편의 손에서 서류철을 가져왔다.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주름도 조금 펴졌다. 한나유는 서류철을 열었다. 제목은 가족 내부 식당 경영권 양도 확인서였다. 그 아래에는 서명란이 비어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장까지 넘겨보았다. 종이는 깨끗했고 인쇄된 잉크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그녀는 서류를 덮어 옆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사인 안 해요. 그녀가 말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즉시 굳어졌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한나유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사인 안 한다고요. 그리고 오늘 밥도 안 먹을 겁니다. 다희 씨, 입원하기 전에 쓰던 파란색 장부 좀 갖다 주세요. 점장은 즉시 몸을 돌려 수납장 쪽으로 향했다. 시어머니가 식탁을 내리쳤다. 그릇에 국물이 출렁거렸다. 너가 출산한 몸으로 친척들 앞에서 망신 줄 거야? 이 가게가 너 혼자 힘으로 된 줄 알아? 강씨 집안 식구들이 안 도와줬으면 내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을 것 같아. 한나유는 아이를 안은 채 몸을 반걸음 뒤로 물렸다. 그 소리에 놀란 게 아니었다. 단지 그 충격에 수술 부위가 울리며 아파왔기 때문이다. 남편은 그것을 눈치챘지만 그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나유나, 억지 부리지 마. 일단 조리원에 가서 쉬고 서류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방금 사인하라고 했잖아요. 한나윤이 남편을 쳐다봤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한 게 아니고요. 남편의 입술이 굳게 닫혔다. 점장이 파란색 장부를 들고 나와 한나윤의 곁으로 왔다. 시동생의 눈이 그 장부를 따라 움직였다. 마치 처음 보는 물건인 듯 했다. 한나윤은 장부를 건네받았다. 표지 가장자리는 기름때로 어두워져 있었고 안에는 구매 영수증, 손으로 쓴 메뉴 수정 메모, 그리고 매일의 결산 내용이 끼워져 있었다. 그녀는 장부를 펴지 않고 그저 아이의 속삭에 아래에 품었다. 저는 조리원으로 돌아갈게요. 그녀가 말했다. 가게는 오늘 홀 영업 중단하고 저녁 배달도 받지 마세요. 다희 씨, 직원들 퇴근하기 전에 주방 깨끗하게 정리하고 재고는 평소대로 기록해두세요. 내가 뭔데 영업을 중단해.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손님들 다 예약돼 있고 친척들도 아직 여기 있는데. 한나윤은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제가 사업자 등록증상의 대표니까요. 그리고 오늘 가게 도어락이 무단으로 변경되었고 계산대도 권한 없는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상태로 영업하다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지죠? 시어머니는 입을 벌렸지만 처음으로 즉시 대꾸하지 못했다. 남편이 다가와 그녀를 부축하려 팔을 뻗었다. 내가 데려다 줄게. 한나윤은 남편의 손을 피했다. 됐어요. 당신은 남아서 친척들 배웅해요. 그리고 도어락 원래대로 돌려놓기 전까지 가게 다시 열 생각 마세요. 남편이 나지막이 말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한나윤은 남편의 손을 보았다. 그 손은 조금 전 시어머니가 건넨 서류철을 망설임 없이 받았던 손이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아이를 안은 채 문 밖으로 향했다. 계단은 가게 안보다 더 추웠다. 점장이 따라 나와 목소리를 낮췄다. 대표님, 제가 아래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한나윤은 난간을 잡고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갔다. 중간쯤 내려갔을 때 위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애 낳자마자 저렇게 독하게 구니. 정우야, 너 앞으로 고생길이 훤하다. 남편은 반박하지 않았다. 한나윤은 계속 계단을 내려갔다. 차 옆에 도착했을 때 점장이 그녀를 위해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차에 앉아 아이를 안전하게 눕히고 나서야 자신의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파란색 장부가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표지를 가로지르는 낡은 흠집은 그녀가 노점을 하던 해에 쇠선반에 긁혔던 자국이었다. 그녀는 엄지손가락으로 그 흠집을 꾹 눌렀다. 손끝이 아파올 때까지. 점장이 차 밖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대표님, 입원하신 며칠 동안 가게 일 그냥 도와주신 게 아니었어요. 한나윤이 고개를 들었다. 점장은 계단 입구를 힐끗 쳐다봤다. 제가 기록해뒀어요. 도어락, 계좌, 단체 채팅방, 거래처까지. 기록할 수 있는 건 다 해놨어요.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차 안에 퍼졌다. 한나윤은 고개를 숙여 아이를 안아 들었다. 아직 서툰 동작이었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다희 씨, 그녀가 말했다. 지금부터 모든 이상 상황을 평소처럼 기록해요. 싸우지도 말고 막지도 말고요.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계속하게 둬요. 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한나윤은 2층 유리창을 바라보았다.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마치 자신의 자리에 서서 가게를 순시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한나윤이 말했다. 태민 씨를 대표님이라고 부르지 마요. 점장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다. 네, 한 대표님. 산후조리원 방은 고요했다. 침대 머리맡에 작은 등이 켜져 있었고 따뜻한 노란 불빛이 아기 침대 위로 쏟아졌다. 간호사가 아이의 체온을 재고 돌아가며 한나윤에게 쉬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나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이 닫힌 후에야 파란색 장부를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바로 장부를 펼치지 않았다. 먼저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다시 아이를 작은 침대에 눕혔다. 그녀의 모든 동작은 느렸고 상처 부위가 당길 때마다 잠시 멈췄다. 복도 밖으로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
슬리퍼가 바닥에 스치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다. 점장이 보낸 사진이었다. 첫 번째 사진은 식당 전자 도어락 기록이었다. 새로 추가된 지문이 3개였다. 두 번째 사진은 직원 단체 채팅방 캡처 화면이었다. 한나윤의 프로필 사진 옆에는 강퇴당함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세 번째 사진은 시동생이 거래처에 보낸 메시지였다. 앞으로 가게는 제가 관리하니 주문과 결제는 저에게 직접 연락주세요. 네 번째 사진은 은행 입금 계좌 변경 통지서의 일부였다. 계좌주는 식당도 한나윤도 아닌 강태민의 이름이었다. 한나윤은 사진들을 다 보고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았다. 아기 침대에서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작은 주먹을 뺨에 붙인 채였다. 한나윤은 병원 식별 팔찌를 잘라 쓰레기통에 버렸다. 플라스틱 팔찌가 떨어지며 아주 작은 소리를 냈다. 허리를 너무 오래 숙이고 있었는지 등 뒤가 뻐근했다. 침대로 돌아온 그녀는 장부를 집어들어 첫 페이지를 펼쳤다. 노점을 하던 시절의 글씨는 빽빽했다. 날짜, 메뉴, 구매 가격, 비 오는 날의 손님 수, 환불 사유까지. 모든 것이 줄줄이 칸 안에 적혀 있었다. 그때는 고정된 가게가 없어서 마포 일대에서 임시 가판대를 몇 번이나 옮겨 다녔다. 겨울에는 손가락이 얼어 펜을 쥘 수 없을 정도여서 장부를 품속에 넣어 녹이곤 했다. 남편은 그때만 해도 퇴근 후에 와서 상자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고 시어머니도 가끔 김치를 가져다주며 며느리가 능력 있으니 좋은 일이라고 했다. 능력 있는 건 좋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 능력이 집안을 먹여 살릴 정도가 되자 그것은 강씨 집안의 것이 되어버렸다. 한나윤은 장부를 최근 페이지로 넘겼다. 출산 이틀 전 그녀는 아직도 한 줄을 적어두었다. 곰탕간 낮춰야 함. 산후 복귀 전 확인. 평소보다 글씨가 삐뚤했다. 배가 테이블 가장자리를 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 한 줄을 쓰고 남편의 재촉에 병원으로 향했다. 그녀는 빈 포스트잇 한 장을 꺼내 3줄을 썼다. 사업자 등록, 임대차 계약서, 입금 계좌. 다 쓰고 나서 그녀는 4번째 줄을 추가했다. 남편. 펜 끝이 그곳에서 한참 머물렀지만 그녀는 결국 지우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오랜 거래처 사장이 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점장은 식당 뒷문에 서 있었다. 골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그녀는 휴대폰을 어깨와 귀 사이에 끼고 주방 재고를 확인하며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다희 씨, 요즘 가게는 대체 누가 책임자인 거예요? 거래처 사장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어제 강 선생이라는 분이 연락해서 앞으로 채소랑 고기는 자기 지시대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 결제도 다른 사람이 할 거라고 하고. 점장은 계산대를 힐끗 보았다. 시동생이 그곳에 앉아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옆에 서서 손님에게 어떻게 웃어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었다. 남편은 없었다. 회사에 일이 있다고 아침에 잠시 들러 시어머니를 가게에 내려주고는 가버렸다고 했다. 대표님은 산후조리원에 계세요. 점장이 대답했다. 사업자 등록은 변경된 것 없고요. 사장님은 일단 원래 방식대로 해주세요. 오늘 물건은 잠시 보류하고 한 대표님 확인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거래처 사장이 한숨을 쉬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루 이틀 거래한 것도 아니고 나는 한 대표님 서명만 인정해요. 그 강 선생이라는 분은 말이 너무 급하고 자기가 강씨 집안 아들이라 가게는 조만간 자기가 물려받을 거라고 하더라고. 듣자 하니 뭔가 이상해서 점장은 그 말을 휴대폰 메모에 기록했다. 감사합니다. 그분이 사장님께 보낸 메시지 혹시 보관하고 계신가요? 보관하고 있지, 거래처 사장이 말했다. 다희 씨도 조심해요. 가게 주인이 바뀌는 건 메뉴 바꾸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일이니까. 전화를 끊고 점장은 홀로 들어섰다. 시어머니가 아르바이트생에게 말하고 있었다. 말투는 웃고 있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시가 돋쳐 있었다. 앞으로 근무 시간 관련해서는 태민이한테 물어봐. 사소한 것까지 일일이 나윤이 찾지 말고. 나윤이는 이제 애 엄마인데
너희들 자질구레한 일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겠니? 이제부터 강 대표님이라고 불러. 알았지? 아르바이트생은 이제 막 20살이 넘은 앳된 학생이었다. 그는 테이블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시동생은 허리를 조금 꼿꼿이 세우고 아직은 어색한 위험을 얼굴에 드러냈다. 점장이 테이블 위에 행주를 내려놓았다. 어머님, 직원들 호칭은 당분간 바꾸지 말아주세요. 가게 계약서와 급여 지급 모두 한 대표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다. 다희야, 내가 나윤이랑 오래 일했으니 편드는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너도 상황 파악은 해야지. 여자가 애를 낳으면 첫 번째는 가정이야. 나윤이 혼자 몸 안 좋다고 가게 문을 닫을 수는 없잖니. 태민이는 식구고 걔가 관리하는 게 남보다 훨씬 믿음직스럽지. 저는 직원입니다. 점장이 말했다. 대표님 지시대로만 일할 뿐입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러니 더더욱 규율을 알아야지. 어제 친척들 다 봤고 정우도 동의했어. 너는 일개 점장인데 중간에 껴서 꼴사납게 굴지 마라. 시동생은 그 말을 듣고 용기가 생겼는지 목소리를 높였다. 다희 누나, 오늘 일단 거래처 연락처부터 저한테 정리해서 주세요. 그리고 입금 계좌도 제가 이미 바꿨으니까 손님들 결제 받을 때 형수님 쪽으로 들어갈 일 없을 거예요. 장부는 제가 볼게요. 점장이 그를 쳐다봤다. 계좌는 누구 허락받고 바꾸신 건데요? 시동생이 눈살을 찌푸렸다. 가게 운영하려면 당연히 통일해야죠. 형수님 조리원에 계신데 돈 들어올 때마다 일일이 허락받고 처리해요. 누가 허락했냐고 물었습니다. 시동생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형도 알아요. 어머니도 아시고요. 시어머니가 즉시 말을 받았다. 내가 허락했다. 됐니? 이 가게는 우리 강씨 집안 사업이고 내가 어른인데 관리도 못해. 점장은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메모장에 기록했다. 오전 10시 42분 시어머니가 구두로 입금 계좌 변경을 허락했다고 주장함. 시동생은 남편이 알고 있다고 시인함. 다 쓰고 나서 그녀는 휴대폰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다. 시동생은 그녀의 행동을 보고 물었다. 뭘 그렇게 적어요? 재고요. 점장이 말했다.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었다. 그렇게 적어봐야 뭐했어. 장사 잘하는 사람은 사람을 보는 거지. 종이 쪼가리 보는 게 아니야? 그날 점심, 식당은 제대로 문을 열지 못했다. 오랜 거래처에서 물건을 보내주지 않았고 단골 손님 몇 테이블은 메뉴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에 다른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시어머니는 모든 책임을 점장에게 돌리며 직원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고 탓했다. 시동생은 계산대 뒤에서 몇 통의 전화를 돌리더니 점점 초조해하다가 결국 직접 아래층으로 내려가 식재료 몇 봉지를 사왔다. 주방 이모는 그 봉지 안의 것들을 보고는 손도 대지 않았다. 이건 못 써요. 주방 이모가 말했다. 대표님이 정한 규격이 아니에요. 시동생이 봉지를 조리대 위에 툭 던졌다. 다 똑같은 곡인데 뭐가 못 쓴다는 거예요? 손님들이 맛이라도 구분한대요. 주방 이모는 점장을 힐끗 쳐다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녁 무렵 점장은 하루 동안의 상황을 한나윤에게 보냈다. 모든 내용은 간결했고 시간도 명확했다. 한나윤은 바로 답장하지 않았다. 20분쯤 지나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고생 많았어요. 내일도 평소처럼 기록만 하고 정면 충돌은 피해요. 점장은 뒷문 계단에 앉아 골목의 등불이 하나둘 켜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노점 시절부터 한나윤을 따랐다. 그때는 두 사람이 하루에 겨우 수십 그릇의 밥을 팔았고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천막에서 물이 샜다. 한나윤은 장부를 옷 속에 품고 자신보다 장부를 먼저 보호했다. 점장은 한나윤이 물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출산은 사람의 몸을 몹시 쇠약하게 만들고 시댁은 하필이면 바로 그때 손을 뻗었다. 밤 9시 시어머니는 직원단체 채팅방의 관리 권한을 변경했다. 채팅방에는 곧 알림이 떴다. 한나윤 님이 강퇴당했습니다.
점장은 그 글자를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몇 초 후 화면을 캡처했다. 같은 시각, 산후조리원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한나윤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기 침대에서는 아이가 울고 있었다. 한나윤 산모님, 쉬셔야 해요. 간호사가 다가가 아이를 안아 들었다. 집안분들이 또 가게 일로 연락하셨나요? 한나윤이 고개를 들었다. 눈 밑이 옅게 푸르스름했다. 그냥 확인할 게 좀 있어서요. 간호사는 아이를 가볍게 토닥이며 무겁지 않지만 명확한 어조로 말했다. 산모님은 출산하신 지 며칠 안 됐어요. 어제도 안내 데스크로 전화와서 산모님 내려오셔서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조리원은 사무실이 아닙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면회 제한 등록을 해드릴 수 있어요. 한나윤은 서류 서명이라는 말에 손가락을 멈췄다. 어제 안내 데스크로 전화가 왔었다고요? 네, 자기를 아기 할머니라고 소개한 나이 드신 여성분이셨어요. 간호사가 말했다.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꼭 산모님이 나오셔야 한다고요. 제가 의료 관련 일이냐고 물었더니 집안가게 일이라고 하더군요. 한나윤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 옆에 슬리퍼를 내려다보았다. 슬리퍼는 조리원에서 통일된 베이지색이었고 바닥이 푹신했다. 그녀는 문득 퇴원하던 날 시어머니가 식당 가장 안쪽에 서 있던 모습을 떠올렸다. 마치 이미 자신의 집인 양 서 있던 그 모습. 그것은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도어락, 현수막, 친척들, 서류, 계좌까지. 모든 것이 순서대로 준비되어 있었다. 혹시 어제와 오늘 걸려온 전화 기록을 좀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한나윤이 물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해요. 저희는 누군가 산모님께 업무 처리를 요구했고 면회를 요청했다는 사실만 증명해 드릴 수 있어요. 다른 내용은 직접 정리하셔야 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한나윤이 말했다. 간호사는 아이를 다시 아기 침대에 눕히고 문가로 가다가 멈춰섰다. 한나윤 산모님, 몸조리는 다른 사람들이 산모님 입을 막으려고 쓰는 핑계가 아니에요. 몸이 안 좋으실수록 모든 일을 원칙대로 처리하셔야 해요.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아이의 고른 숨소리만 남았다. 한나윤은 휴대폰 화면에 뜬 단체 채팅방 강퇴 캡처 화면을 보며 손가락으로 천천히 화면 가장자리를 쓸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파란색 장부를 마지막 페이지로 넘겨 포스트잇을 다시 붙이고 다른 종이를 꺼내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목록을 적어 내려갔다. 세무대리인, 건물주, 은행, 도어락 업체, 거래처, 직원들. 마지막 줄에 그녀는 이렇게 썼다. 사흘. 셋째 날 오전, 남편이 조리원으로 찾아왔다. 면회 시간이 막 시작되었을 때였다. 그는 회사 셔츠 차림에 겉옷을 팔에 걸치고 있었다. 얼굴에는 잠을 설친 듯한 피곤함이 역력했다. 간호사는 그를 면회실로 안내하며 면회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된다고 일러두었다. 한나윤은 아이를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면회실 벽쪽 자리에 앉아 무릎에 얇은 담요를 덮고 있었다. 남편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테이블 위에 서류철을 올려놓았다. 바로 그 옅은 회색 서류철이었다. 아기는 남편이 물었다. 자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손가락으로 서류철을 톡톡 쳤다. 나윤아, 우리 이렇게 질질 끌지 말자. 어머니도 며칠 동안 힘드셨고 태민이도 입장이 난처해. 당신이 이 확인서에 사인하면 가게는 계속 당신 명의로 두되 그냥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거야. 나중에 당신 몸 회복되면 그때 다시 참여해도 되고. 참여. 한나윤이 그 단어를 되물었다. 남편은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잖아. 아기도 어린데 당신이 예전처럼 매일 가게에 붙어 있을 수는 없어. 어머니 말씀이 좀 급하긴 했지만 방향은 틀리지 않았어. 태민이 지금 일도 안 하고 있는데 가게에서 일 배우게 하는 게 집안에도 좋은 일이고. 어느 집안에요? 한나윤이 물었다. 남편의 미간이 좁혀졌다. 우리가 가족 아니야? 왜 자꾸 당신 거, 내 거, 강씨 집안 거 이렇게 나누려고 해?
한나유는 손을 뻗어 서류철을 밀어냈다. 이미 당신들이 그렇게 나눴으니까요. 가게는 강씨 집안 거고, 아이도 강씨 집안 거고, 내 몸은 집안에서 당장 쓸모없는 노동력일 뿐이고. 정우씨, 당신들이 나보다 더 분명하게 나눴어요. 남편의 얼굴색이 변했다. 말 그렇게 날카롭게 하지 마. 내가 며칠 동안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그냥 우리 걸 지켜주고 싶으셨던 것뿐이야. 내 걸 지켜줘요. 우리 걸. 남편이 목소리를 낮췄다. 나유나, 아기가 갓 태어났어. 당신이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면 친척들이 어떻게 보겠어? 나중에 아이가 커서 엄마가 가게 때문에 할머니랑 등졌다는 걸 알면 그게 보기 좋겠어? 한나유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면회실 천장에서 나오는 에어컨 바람에 얇은 담요 끝이 살짝 흔들렸다. 그녀는 임신 7개월 때를 떠올렸다. 가게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선 날이었다.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빠 못 온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임산부가 돈 버는 데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날 매출액을 사진 찍어 보내라고 했다. 집안에서 가게 상황을 알아야 한다면서. 그녀는 그때만 해도 그들을 이해하려 했다. 남편은 직장이 있고 시어머니는 어른이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좋아질 거라고. 한 가지만 물을게요. 한나윤이 말했다. 퇴원하던 날 그 확인서 누가 가져오라고 했어요? 남편은 침묵했다. 어머니가 시켰어요. 아니면 당신이 직접 준비했어요? 남편이 손을 들어 미간을 문질렀다. 그게 중요해. 중요해요. 남편은 손을 내리며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다. 내가 아는 사람한테 양식 받아서 만든 거야? 어머니는 이런 거 쓸 줄 몰라. 하지만 그건 문제를 줄이려고 한 거지. 당신 걸 뺏으려던 게 아니었어. 굳이 나를 적으로 만들어야겠어? 한나유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손톱으로 담요의 결을 눌렀다. 그럼 식당 인테리어 잔금은요? 남편은 순간 멈칫했다. 친척들한테 인테리어 잔금은 강씨 집안에서 냈다고 했다면서요. 한나윤이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 말도 문제를 줄이려고 한 거예요? 남편의 목을대가 움직였다. 누가 그런 말을 해? 먼저 대답해요. 남편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얼굴의 피곤함이 경계심으로 바뀌었다. 그 돈, 그때 내가 시공사에 송금한 건 맞아. 그 돈 어디서 났는데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한나윤이 대신 대답해 주었다. 내 통장에서요. 제가 출산 직전이라 움직이기 불편해서 당신한테 대신 송금해달라고 부탁했죠. 송금 메모에 식당 인테리어 잔금 대납이라고 적혀 있었고요. 당신은 그걸 친척들한테 강씨 집안 돈으로 냈다고 말한 거예요. 남편의 목소리가 딱딱해졌다. 친척들이 물어보는데 그럼 내가 모든 돈을 당신이 냈다고 말해야 해? 나는 당신 남편이고 내가 송금한 돈이면 우리 집에서 낸 거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게가 강씨 집안 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한나윤이 말했다.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이 어떤 말다툼보다 더 명확했다. 한나윤은 아주 가느다란 기대를 품고 있었다. 남편이 소심해서 어머니가 무서워서 혹은 나중에 천천히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남편은 몰랐던 게 아니었다. 남편은 임대차 계약도, 사업자 등록도, 인테리어 비용 출처도, 그리고 시어머니가 밖에서 말을 바꾸고 다닌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는 그저 침묵이 사실이 되도록 내버려 둔 것뿐이었다. 면회실 문에서 간호사가 가볍게 노크했다. 면회 시간 10분 남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려 끄덕이고 간호사가 떠나자 다시 서류를 밀었다. 사인해. 아이를 위해서라도 일 수습 불가능하게 만들지 마. 한나유는 펜을 들지 않았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당신이 오늘 했어야 할 일은 어머니에게 이 가게는 강씨 집안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어머니 앞에서 망신을 주라는 거야? 당신은 이미 친척들 앞에서 내 자리를 빼앗았어요. 남편은 그녀를 쳐다봤다. 마치 처음으로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나유나,
당신 변했어. 한나윤은 서류철을 덮어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다. 나는 그냥 퇴원하던 날 사인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남편이 벌떡 일어섰다. 의자 다리가 바닥에 긁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는 서류철을 집어들고 굳은 얼굴로 말했다. 그럼 며칠 더 진정해. 아이는 저녁에 보러 올게. 오늘 저녁은 안 돼요. 한나윤이 말했다. 조리원에 면회 제한 신청할 거예요. 아이도 조용한 환경이 필요하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남편은 멍하니 섰다. 나는 애 아빠야? 애 아빠는 면회 예약할 수 있어요. 한나윤이 글을 올려다봤다. 하지만 서류는 들고 오면 안 돼요. 남편의 입술이 몇 번 달싹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몸을 돌려 떠났다. 면회실의 자동문이 조용히 열렸다가 닫혔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한나윤은 받지 않았다. 몇 분 후 조리원 안내 데스크에서 내선 전화가 걸려왔다. 아기 할머니가 아래층에 와서 올라오겠다고 한다는 것이었다. 간호사가 방 문 앞에 서서 한나윤을 바라봤다. 만나고 싶지 않으시면 저희가 등록된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한나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안 만날래요? 10분 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복도 저편에서 들려왔다. 크지는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방 안으로 파고들었다. 내가 애 할머니인데 왜 못 봐? 며느리가 몸조리 좀 한다고 어른을 문전박대하는 게 말이 돼? 걔가 말 안 들으면 내가 내 손주 얼굴도 못 봐? 간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산모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단 돌아가 주세요. 여기는 돈만 받으면 뭐든지 걔 말만 들어주는 곳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애는 강씨 집안 핏줄이야. 걔가 계속 이런 식이면 앞으로 편하게 몸조리할 생각 마구 가게도 편하게 운영할 생각 말라고. 한나윤은 침대 옆에 앉아 아기의 작은 양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양말은 아주 작았고 세탁 후에 한 덩어리로 뭉쳐 있었다. 그녀는 양말 입구를 벌렸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문밖에서는 여전히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지만 간호사는 시어머니를 들여보내지 않았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점장에게서 새로운 캡처 화면이 도착했다. 시동생이 친척단체 채팅방의 이름을 강신의 합정점 준비 모임으로 바꾸고 형수님이 몸이 안 좋아서 앞으로 가게는 제가 강씨 집안을 대표해서 맡기로 했습니다. 간판도 곧 바꿀 예정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 다른 캡처 화면은 시동생이 간판 제작 업체에 보낸 견적 문의였다. 간판 이름 바꾸는데 가장 빨리 하면 언제쯤 가능한가요? 한나윤은 간판이라는 두 글자를 보며 천천히 아기의 작은 양말을 접었다. 그녀가 일어설 때 아랫배에 통증이 밀려왔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를 붙잡고 통증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휴대폰을 들어 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자 점장 쪽에서 주방 환풍기 소리가 들려왔다. 대표님. 다희 씨, 한나윤이 말했다. 내일부터 사흘이에요. 첫째 날은 자료, 둘째 날은 권한, 셋째 날은 문 열 거예요. 점장이 숨을 들이마셨다. 대표님, 몸은 괜찮으세요? 제가 현장에 가서 힘든 일 할 거 아니에요. 한나윤은 창밖의 잿빛 하늘을 보며 말했다. 하지만 가게는 되찾아야 해요. 간판은 바꿀 수 없어요? 점장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준비됐습니다. 거래처에는 제 서명 없는 사람에게는 물건 보내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직원들 월급은 평소대로 제가 원래 계좌에서 보낼 거고요. 한나윤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계좌 변경된 후에 입금된 기록,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확보해요. 개인 휴대폰 건드리거나 선 넘는 행동은 하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점장이 말했다. 저희 가게 결제 시스템 기록도 있고 고객 영수증도 있고 변경 통지서도 있어요. 충분할 겁니다. 한나윤은 전화를 끊고 세무대리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대방은 상황을 다 듣고 잠시 침묵했다. 한 대표님, 사업자 등록은 변경 안 됐고 임대차 계약도 대표님 개인 명에 맞으시죠? 네. 보증금 출처랑 월세 납부 기록도 다 있으시고요.
네. 물품 대금 결제도 계속 대표님 계좌에서 나갔고요. 거의 다요. 최근 사흘 동안 바뀌었고요. 세무대리인이 한숨을 쉬었다. 그럼 자료대로 처리하죠. 친척들 단체방에서 먼저 싸우지 마시고 일단 증명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하세요. 제가 등록 사항 확인해드리고 필요하면 관련자들에게 보여줄 확인서도 발급해드릴게요. 계좌 쪽도 은행에 연락해서 영업용 입금 계좌가 무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알려야 합니다. 오늘 정리 가능할까요? 한나윤이 물었다. 기본 자료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식 서류는 절차대로 해야 하지만 건물주나 거래처, 직원들에게 보여줄 확인 자료는 먼저 만들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그녀는 건물주에게 연락했다. 건물주는 말이 느린 중년 남성이었는데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목소리가 확연히 차가워졌다. 저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만 인정합니다. 건물주가 말했다. 도어락이나 영업 책임 문제도 계약서대로 가야죠. 한 대표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가게 주인 행세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확인이 필요하면 협조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나윤이 말했다. 아마 도어락 권한을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는 한 임차인으로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없는 사람들이 가게 안에서 사고 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한나윤은 하나하나 메모했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그녀는 휴대폰을 침대 머리맡에 내려놓았다. 고개를 숙이자 잠에서 깬 아이가 보였다. 아이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울지 않고 천장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안아 들어 품에 꼭 껴안았다. 문밖은 조용해졌다. 시어머니는 돌아간 모양이었다. 한나윤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천천히 어깨의 긴장을 풀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아이의 속사계를 조금 더 끌어올려 주었다. 팔은 몹시 쑤셨지만 이번에는 놓지 않았다. 첫째 날의 정리는 서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세무대리인은 정리된 사업자 등록 확인서, 임대차 정보, 납세 신고 자료, 그리고 물품 대금 결제 요약본을 보내왔다. 한나윤은 그것들을 순서대로 저장하고 점장에게 재고 목록, 직원 근무표, 그리고 거래처와의 메시지 기록을 보충해달라고 했다. 점장은 식당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뒷문 작은 테이블에서 오후 내내 서류를 정리했다. 옆에는 식어버린 국그릇이 놓여 있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진짜 변화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시동생은 간판 제작 업체에 연락하느라 바빴고 친척 단체 채팅방에 자신이 계산대 뒤에 서 있는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에서 그는 검은 앞치마를 두르고 색하게 웃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 사진 아래에 박수 이모티콘을 연달아 올리며 우리 태민이 드디어 제대로 된 일 하는구나. 손주가 복덩이야라고 썼다. 한 친척이 물었다. 나윤이는 동의한 거야? 시어머니가 재빨리 답했다. 산모가 경영을 뭘 알아. 집안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지. 걔는 이제 애나 잘 보면 돼. 남편은 단체 채팅방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나윤은 그 문장을 볼 때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트림을 시키고 있었다. 아이가 그녀의 어깨에 엎드려 우유를 조금 개원했다. 그녀는 가제수건으로 부드럽게 닦아주고 휴대폰을 옆에 내려놓았다. 답장하지 않았다. 점장은 계속 기록했다. 오후 4시, 시동생이 아르바이트생에게 강 대표 명함을 인쇄해 오라고 시켰다. 아르바이트생은 가지 않고 한 대표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젊은 내가 은혜도 모른다고 쏘아붙였다. 점장이 다가가 정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주방보조로 돌렸다. 저녁, 오랜 거래처 사장이 시동생이 보낸 메시지를 점장에게 전달했다. 시동생은 계좌 정리 중이라는 이유로 식재료를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했고 월말에 한꺼번에 결제하겠다고 했다. 거래처 사장은 정중하게 답했다. 한 대표님 확인 후 발송 가능합니다. 시동생은 짜증 섞인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점장은 스피커폰으로 듣지 않고 그대로 저장했다. 둘째 날 아침, 예약된 시간에 맞춰 도어락 업체 직원이 도착했다. 점장은 미리 건물주와 확인을 마쳤고 한나윤의 위임장도 받아두었다.
교체한 것은 도어락 전체가 아니었다. 단지 무단으로 등록된 지문을 삭제하고 비밀번호와 관리자 권한을 재설정하는 작업이었다. 모든 과정은 영업 시작 전에 끝났고 점장은 모든 단계를 사진으로 기록했다. 도어락 업체는 서비스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그날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왔다. 그녀는 계단에서 지문을 찍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다시 한번 찍었지만 도어락은 권한 없음이라고 알렸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즉시 변했다. 그녀는 유리문을 3개 두드렸다. 다혜야, 문 열어. 점장은 안에서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말했다. 어머님, 오늘은 내부 정리 중이라 영업하지 않습니다. 한 대표님께서 권한 없는 분은 출입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더러 권한 없는 사람이라는 거야? 시어머니가 가방을 팔에 고쳐 매며 소리쳤다. 내가 이 가게 어른이야. 점장은 문을 열지 않았다. 임대차 계약서와 사업자 등록증에는 절은이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가 더욱 세게 문을 두드렸다. 너 일개 직원이 감히 이래? 내가 정우시켜서 너 해고할 거야. 점장은 문 너머로 대답했다. 제 근로계약은 한 대표님과 체결되었고 급여도 한 대표님께서 지급하십니다. 계단 아래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시동생이 봉지를 들고 올라왔다. 그의 얼굴은 잠이 덜 깬 듯 부어 있었다. 그는 문 앞에 서 있는 시어머니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왜 문 안 열어요? 시어머니가 도어락을 가리켰다. 저것들이 지문을 지워버렸어. 시동생이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2번 다 틀렸다. 그의 얼굴이 굳어지며 문을 두드렸다. 다희 누나, 장난치지 마요. 오늘 점심에 손님 예약 있단 말이에요. 점장은 서비스 확인서를 유리문 안쪽에 붙였다. 오늘 영업 중단합니다. 한 대표님께서 이미 직원들과 거래처에 공지하셨습니다. 시동생은 그 종이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분노에서 당황으로 바뀌었다. 누구 마음대로 영업을 중단해요? 계좌는 나한테 있고 손님들 결제도 나한테 들어오는데 그래서 계좌도 처리했습니다. 점장이 말했다. 시동생은 황급히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몇 초 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결제 서비스가 중단되고 심사에 들어갔다는 알림이 와 있었다. 원래 계좌 쪽에서 대표자 신분 확인을 다시 제출했고 그의 새로운 개인 계좌는 더 이상 가게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계산대 뒤에 앉으면 가게를 장악한 것이라고 믿었던 남자는 처음으로 그 의자가 그저 의자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색을 보고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한나윤이 미쳤나? 갓 애 낳고 조리원에 틀어박혀서 너희들 시켜가게 문을 닫아? 손해보는 건 겁도 안 나? 점장은 문 너머로 여전히 차분한 말투로 말했다. 손실은 한 대표님께서 감수하십니다. 무단 경영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이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를 협박하는 거야. 시동생이 한 걸음 다가섰다. 점장은 반걸음 물러섰지만 문은 열지 않았다. 저는 그저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그녀는 안부도 묻지 않고 쏘아붙였다. 정우야, 내 마누라가 가게 문 잠가버렸어. 너 지금 당장 와봐. 이거 강씨 집안 식구들 다 내쫓겠다는 거 아니야. 전화기 저편, 남편은 회사 복도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옆으로 동료가 지나가자 그는 몸을 돌려 창가로 피했다. 어머니, 일단 가게 앞에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남편이 말했다. 시어머니는 더욱 화를 냈다. 소란 안 피우면 걔가 말을 듣니? 너 아직도 걔 편드는 거야? 서류에 사인하라고 해도 안 해. 애도 못 보게 해. 이제는 문까지 안 열어줘. 너는 남편이 장식이야. 남편은 휴대폰을 꽉 쥐었다. 제가 연락해 볼게요. 연락은 무슨 연락이야? 시어머니가 말했다. 너 당장 와. 오늘 이 가게 못 들어가면 친척들이 태민이 뭐라고 보겠어? 남편은 눈을 감았다. 어머니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결국 친척들의 시선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점을 지적하지 않았다. 그저 제가 처리할게요 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즉시 한나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는 받지 않았다. 두 번째에 연결되었을 때 전화기 저편은 조용했고 가끔 아이가 내는 작은 칭얼거림만 들렸다. 당신 도어락 바꿨어? 남편이 물었다. 한나윤은 방에서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스피커폰으로 설정해 테이블에 두고 손은 멈추지 않았다. 무단 등록된 지문 삭제하고 관리 권한 복구했어요. 어머니가 지금 가게 문 앞에 계신 거 알아? 알아요. 남편이 목소리를 낮췄다. 나윤아, 이건 너무 지나치잖아. 무슨 일이든 얘기로 풀 수 있는데 왜 갑자기 가게 문을 닫아? 한나윤은 기저귀를 잘 싸서 쓰레기통에 넣었다. 당신들이 도어락 바꿀 때도 먼저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남편은 잠시 침묵했다. 그건 도와주려고 그런 거였어. 저도 지금 손실을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굳이 그런 식으로 나한테 말해야겠어. 남편의 목소리에 화가 억눌려 있었다. 우리는 부부지. 남이 아니잖아. 한나윤은 아이를 안아 들고 등을 가볍게 토닥였다. 부부는 아내의 산후조리원에 양도 서류를 들고 오지 않아요. 남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대체 뭘 원하는 거야? 셋째 날 알게 될 거예요. 한나윤은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다. 남편은 회사 창가에 서서 아래층의 차들을 내려다보았다. 휴대폰 화면은 꺼졌지만 그는 바로 주머니에 넣지 못했다. 퇴원하던 날 어머니가 건넨 서류를 받았을 때 그는 그저 한 단계라고 생각했다. 나윤이 사인만 하면 친척들 보기에 모양새도 살고 어머니도 안심하고 태민이도 일자리를 얻고 아이도 온전한 가정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가게가 누구 명의인지는 나중에 천천히 조정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한나윤이 갓 출산해서 이 문제를 따지고 들 힘도 시간도 없을 것이라고 착각했다. 그는 잊고 있었다. 한나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바로 뒤죽박죽된 장부를 정리하는 일이라는 것을. 노점 시절 매일 새벽에 물건을 들이고 저녁에 결산하고 비 오는 날 주문을 취소하고 임시로 메뉴를 추가하는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그녀는 단 한 번도 돈 문제를 흐지부지 넘긴 적이 없었다. 둘째 날 오후 시동생이 친척 단체 채팅방에서 폭발했다. 그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형수가 몸조리를 핑계로 강씨 집안 가게를 빼앗고 어머니를 문전박대하고 자신은 가게를 열지도 못하게 하며 심지어 할머니가 손주도 못 보게 한다고 썼다. 글의 행간에는 자신을 소외된 아들로, 시어머니를 억울한 어른으로, 그리고 한나윤을 갓 출산하고 돌변한 며느리로 묘사했다. 친척 단체 채팅방은 금세 시끄러워졌다. 누군가 물었다. 가게 나윤이가 연 거 아니었어?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태민이는 도와주러 간 거 아니었어? 왜 강씨 집안 가게라고 해? 시어머니가 즉시 답했다. 애초에 우리 강씨 집안 도움이 없었으면 나윤이가 가게를 열 수 있었겠어? 인테리어도 정우가 돈 대서 한 거야. 한나윤은 화면을 보고 바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인테리어도 정우가 돈 대서 한 거야라는 문장을 올리기를 기다렸다가 미리 정리해둔 자료를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 첫 번째, 사업자 등록 확인서. 대표자 성명, 한나윤. 두 번째, 임대차 계약서 페이지. 임차인, 한나윤. 세 번째, 보증금 이체 기록. 출금 계좌, 한나윤. 네 번째, 인테리어 잔금 이체 내역. 한나윤 계좌에서 남편에게 이체 후 남편이 시공사에 대납한 기록. 다섯 번째, 입금 계좌 변경 기록. 기존 영업용 계좌가 강태민 개인 계좌로 변경된 내역. 여섯 번째, 도어락 신규 지문 등록 및 삭제 기록. 그녀는 단 한 문장만 덧붙였다. 가게의 소유권과 경영 책임은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이 면회는 조리원 규정에 따라 예약해주세요. 무단으로 계좌, 도어락을 변경하고 대표자 신분을 사칭한 행위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처리하겠습니다. 단체 채팅방은 한동안 조용했다. 가장 먼저 말문을 연 것은 퇴원하던 날 문가에 앉아있던 숙모였다. 그녀가 메시지를 보냈다. 말순아,
계좌가 어떻게 태민이 이름으로 바뀌었어? 시어머니는 답하지 않았다. 다른 친척이 물었다. 인테리어 비용 강씨 집안에서 낸 거 아니었어? 이 기록은 무슨 뜻이야? 시동생이 오해입니다라고 썼다가 메시지를 삭제했다. 하지만 이미 본 사람이 있었다. 한나윤이 계속해서 글을 올렸다. 거래처 대금 결제, 직원 급여, 세금 신고 모두 제가 책임집니다. 만약 누군가 계속해서 강씨 집안 가게라는 명의로 외부와 연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응하지 말아주십시오. 이 문장은 누구를 탓하지도 하소연하지도 않았다. 채팅방은 오히려 더 조용해졌다. 시어머니가 마침내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한나윤은 듣지 않았지만 가게에 있던 점장이 틀어서 들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억지를 부리고 있었다. 자료는 누가 못 내놓니? 한 집안 식구끼리 그런 걸 따지는 게 어디 있어? 나윤이가 이렇게 나오는 건 어른들 얼굴에 똥칠하는 거야? 친척 중 한 명이 답했다. 말수나 체면은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지. 계좌를 태민이 이름으로 바꾼 건 너희가 설명해야 할 문제야.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아기가 갓 태어났는데 왜 산모한테 이런 걸 처리하게 해? 가게 주인 명의대로 하면 될 일이지. 시동생은 단체 채팅방을 나갔다. 시어머니는 나가지 않았다. 그녀는 채팅방에서 한참 머물다가 결국 너희들은 내막을 아무것도 몰라 라는 한마디만 남겼다. 한나윤은 모든 것을 확인하고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아이는 깨어 있었고 속삭이 안에서 발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아이의 발바닥을 만져주었다. 아이가 발을 움츠렸다가 다시 폈다. 작고 부드러운 발바닥에는 아무런 방어 기제도 없었다. 점장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대표님, 친척분들이 시어머님께 묻기 시작했어요. 거래처에서도 대표님 서명만 인정한다고 확인해 주셨고요. 내일 문 열 수 있습니다. 한나윤이 답했다. 내일 문 열어요. 영업시간은 저녁 8시까지로 단축하고 마감 청소는 외주 업체에 맡기고 주방 마무리는 새로 뽑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충원해요. 일단 근무표부터 짜주세요. 점장은 곧바로 답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너무 서둘러서 가게에 나오지 않으셔도 돼요. 한나윤은 가게에 나오다라는 말을 보며 손가락을 잠시 멈췄다. 그녀는 한때 가게 주인이라면 매일 가게에 서서 모든 국그릇을 확인하고 모든 결제를 직접 하고 모든 손님의 얼굴을 살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임신 후기에는 발이 부어 원래 신던 신발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여전히 계산대 뒤에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임산부가 너무 유난 떤다고 했고 그녀는 그저 웃어 넘겼다. 그녀는 멈추는 것이 두려웠다. 직원들이 자신을 믿지 못할까 봐, 시댁에서 돈만 벌 줄 알고 집안은 돌보지 않는다고 할까 봐, 아이가 태어난 후에 모든 것이 흩어질까 봐. 이제 가게를 손에서 거의 빼앗길 뻔하고 나서야 그녀는 깨달았다. 가게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녀가 몇 시간 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계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셋째 날 아침, 합정동 하늘은 맑았다. 점장은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서 가게 앞 현수막부터 떼어냈다. 붉은 천은 돌돌 말려 검은 쓰레기 봉투에 담겼다. 유리문 위에 가게 이름은 그대로였다. 글자 주변에 먼지가 조금 묻어 있어 점장이 젖은 천으로 닦아냈다. 주방 이모는 원래 자리로 돌아와 탕솥을 열었다. 아르바이트생도 와서 문 앞에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 정말 정상 영업하는 거 맞아요? 점장은 그녀에게 앞치마를 건네주었다. 정상 영업 맞아. 하지만 한 대표님께서 저녁 8시까지만 하라고 하셨어. 무리하지 마. 한 대표님 오세요. 아르바이트생이 물었다. 잠깐 들르실 거야. 이 점장이 말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일을 대신하러 오시는 건 아니야. 오전 11시 한나윤이 도착했다.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았다. 아이는 조리원의 간호사가 돌보고 있었다. 그녀는 헐렁한 겉옷을 입고 있었고 걸음걸이는 평소보다 느렸으며 얼굴은 아직 창백했다. 점장이 아래층까지 내려가 그녀를 맞이했다. 부축하고 싶었지만 참고 그저 옆에서 따라 걸었다.
한나윤은 유리문 앞에 서서 새로운 비밀번호를 눌렀다. 도어락에서 익숙한 알림음이 울리고 문이 열렸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 점장은 재촉하지 않았다. 주방에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한 대표님 뒤라고 불렀다. 그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한나윤은 안으로 들어가 먼저 계산대를 보았다. 시동생의 휴대폰도 서류철도 없었다. 오직 계산기와 영수증 묶음, 그리고 검은색 펜 한 자루만 놓여 있었다. 그녀는 파란색 장부를 계산대 오른쪽 서랍에 넣고 서랍을 닫았다. 오늘 메뉴는 절반만 해요. 한나윤이 말했다. 재고는 있는 대로만 나가고 단체 예약은 받지 마세요. 직원 식사는 평소대로 하고요. 주방 이모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아르바이트생이 허리를 폈다. 대표님, 어제 죄송했어요. 제가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순간 헷갈렸어요. 한나윤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잘못한 거 없어. 앞으로 누가 절차를 바꾸라고 하면 먼저 서면으로 된 위임장부터 확인해요. 아르바이트생이 고개를 끄덕이자 어깨의 긴장이 풀렸다. 문을 연 후 첫 손님은 근처 사무실의 단골이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한나윤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대표님, 출산하셨어요. 손님이 웃으며 물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영업하시네요. 한나윤도 옅게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녁 8시까지만 영업해요. 손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 빨리 먹고 갈게요. 방해 안 되게. 그 말에 가게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순간 조용해졌다. 손님은 그녀가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받아들였다. 그녀가 2시간 덜 일한다고 하늘이 무너지지 않았다. 점심시간 전에 시동생이 왔다. 그는 앞치마를 두르지 않았고 겉옷 지퍼를 반쯤 올린 채 억누르지 못한 분노를 얼굴에 드러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함께 오지 않았다. 시동생은 문 앞에 서서 먼저 도어락을 눌렀지만 문은 반응이 없었다. 그는 문을 밀었고 점장이 안에서 열어주었지만 길을 많이 비켜주지는 않았다. 물건 가지러 왔어요. 시동생이 말했다. 점장이 물었다. 무슨 물건이요? 제 명함이랑 어제 계산대에 더던 노트요. 한나윤이 계산대 뒤에서 고개를 들었다. 개인 물품은 가져가세요. 가게 자료는 안 됩니다. 시동생은 그녀를 보자 얼굴이 굳었다가 이내 냉소했다. 형수님, 대단하시네요. 애 낳자마자 이런 짓까지 버리고. 가게에는 손님이 있었고 주방 이모는 손을 멈췄으며 아르바이트생은 고개를 숙여 테이블을 닦았다. 한나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개인 물품은 이 봉투에 있어요. 문 앞에서 가져가세요. 점장이 종이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시동생의 휴대폰 충전기, 아직 사용하지 않은 명함 샘플 몇 장, 그리고 펜 한 자루가 들어 있었다. 시동생은 그것을 받아들었지만 손은 문가에서 떼지 않았다. 거래처에도 손 써놨어요. 이제 제 전화도 안 받던데요. 그분들은 영업대표하고만 결제합니다. 이 한나윤이 말했다. 지금 나를 사기꾼 취급하는 거예요. 시동생의 목소리가 커졌다. 한나윤은 계산 기록을 펼치며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가게 입금 계좌를 개인 계좌로 바꾼 사람이 할 질문은 아닌 것 같네요. 시동생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임시였어요. 어머니가 형수님 조리원에 있으니 결제받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거라고요. 형도 반대 안 했어요? 형이 반대 안 한 게 제가 허락한 건 아니죠. 시동생은 가게 안에 다른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마치 지지를 구하려는 듯 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단골 손님은 고개를 숙여 국을 마시고 있었지만 귀는 쫑긋 세우고 있었다. 시동생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형수님, 시동생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한 집안 식구끼리 이렇게까지 해서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한나윤은 펜을 내려놓았다. 후회는 그 서류에 사인한 후에나 할 일이죠. 저는 사인하지 않았어요. 시동생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몇 초간 서 있다가 종이봉투를 들고 몸을 돌려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에서 그가 발을 쿵쿵 구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 사라졌다.
점장은 문을 닫고 한나윤을 돌아봤다. 대표님, 좀 쉬시겠어요? 한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뒤편의 작은 휴게실로 가서 접이식 의자에 앉았다. 의자는 조리원 침대보다 딱딱했고 앉을 때 상처가 아파 손으로 의자 가장자리를 잡았다. 밖에서는 손님의 주문 소리, 주방 이모의 대답 소리, 아르바이트생이 탕을 나르는 소리, 점장이 한 테이블 덜 받으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음은 뒤섞여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 익숙한 질서에 속해 있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잠든 것은 아니었다. 그저 몸이 오늘 하루를 따라잡을 시간을 주는 것이었다. 오후 2시, 남편이 왔다. 그는 시동생처럼 바로 문을 밀고 들어오지 않고 아래층에서 한나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가게 밖에 있는데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한나윤은 메시지를 보고 점장에게 가게를 맡기고 계단으로 나갔다. 남편은 2층 난간에 서 있었다. 정장 재킷을 팔에 걸친 그의 얼굴은 전날보다 더 잿빛이었다. 계단은 좁았고 두 사람은 마주 서 있었다. 불필요한 예의조차 놓을 공간이 없었다. 아기는 괜찮아? 남편이 먼저 물었다. 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는 듯 했다. 그는 유리문 안을 힐끗 보았다. 가게 열었네? 네. 당신 몸, 밖에 나오면 안 되는데 남편이 말했다. 한나윤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나윤아,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하자. 어머니께는 내가 말씀드릴게. 태민이도 당분간 가게에 오지 말라고 할게. 당신 일 법적으로까지 끌고 가지 마. 우리는 부부고 아이도 있는데 헤어지는 건 누구에게도 좋지 않아. 한나윤은 남편을 바라보았다. 계단벽 모퉁이에는 낡은 얼룩이 있었다. 그녀가 가게를 열기 전 인테리어 공사 때 생긴 것이었다. 그때 남편은 테이블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고 땀으로 셔츠가 젖었었다. 그녀가 물을 건네자 그는 앞으로 이 가게가 점점 더 잘 될 거라고 말했다. 그녀는 한때 그가 말하는 도리를 믿었다. 그 안에 자신의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별거를 요구할 거예요. 한나윤이 말했다. 남편의 얼굴이 즉시 변했다. 뭐라고? 아이 면접 교섭, 양육비, 재산 분할, 절차대로 얘기해요. 식당 경영권은 더 이상 가족 내부 논의 사항으로 다루지 않을 거고요. 남편이 한 걸음 다가섰다. 이것 때문에 별것까지 하겠다고? 어머니가 잘못하신 건 맞지만 어른이시잖아. 태민이도 그냥 일자리가 급해서 그런 거고. 내가 처리하겠다고 했잖아. 퇴원하던 날 당신은 나한테 양도 서류를 내밀었어요. 한나윤이 말했다. 내가 아이를 안고 있고 비밀번호가 열리지 않고 친척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순간에요. 남편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그때는 당신은 침묵하지 않았어요. 한나윤이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은 참여했어요. 계단에는 아래층의 차 소리만 남았다. 남편은 재킷을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옮겨 쥐었다. 마치 손에 든 물건이 갑자기 무거워진 것처럼. 나도 집안을 위해서 그런 거였어. 남편이 아주 느리게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집안을 명확히 나눠야 해요. 한나윤이 말했다. 당신은 계속 아이 아빠일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아이 아빠라는 신분으로 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는 없어요. 남편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생각 다 한 거야? 별거는 말처럼 쉬운 게 아니야. 아이는 그렇게 어린데 당신 혼자 어떻게 키워? 가게도 운영해야 하고 당신 못 버텨. 이미 영업시간 조정했고 마감 직원도 고용했고 조리원 퇴소 후에는 보육 도우미를 부를 거예요. 버티지 못하는 부분은 돈을 내고 사람을 쓸 거예요. 더 이상 가게를 내주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남편의 턱이 굳어졌다. 당신은 차라리 남을 고용할지언정 가족의 도움은 안 받겠다는 거야? 도움은 동의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한나윤이 말했다. 가져가는 건 도움이 아니고요.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침묵했다. 아래층에서 누군가 올라오다가
그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어색하게 다시 내려갔다. 남편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었다. 어머니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야. 그건 당신과 어머니의 일이에요. 그 말이 떨어졌을 때 남편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불만을 표하면 한나윤은 설명하고 분위기를 풀고 남편에게 난처해하지 말라고 다독였다. 그녀는 항상 시어머니의 감정까지 자신의 손에 받아들었다. 마치 뜨거운 냄비 뚜껑을 받는 것처럼. 이제 그녀는 그 뚜껑을 다시 돌려주었다. 남편은 처음으로 자신이 직접 그 뚜껑을 만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 보고 싶어, 남편이 말했다. 조리원 규정에 따라 예약하세요. 한나윤이 대답했다. 서류 없이, 가게 얘기 없이요. 남편은 재킷을 쥔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몸을 돌려 계단을 내려갔다. 그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느렸다. 한나윤은 가게로 돌아왔다. 점장은 계산대 옆에 서 있었다. 결과를 묻지 않고 그저 그녀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한나윤은 두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다. 마감 직원 면접은 잡았어요. 그녀가 물었다. 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2명 잡았어요. 한 분은 예전에 주방 마감일 해보셨고 다른 한 분은 홀 맡을 수 있고요. 급여는 저희 원래 예산보다 조금 높을 거예요. 높아도 괜찮아요. 한나윤이 말했다. 사람 아끼다가 결국 내 목숨으로 메우는 일은 없어야죠. 점장은 그녀를 보고 미소 지었다. 그 말, 장부 옆에 적어놔야겠네요. 한나윤도 웃었지만 미소는 금세 잦아들었다. 그녀는 계산대 뒤로 가서 서랍을 열었다. 파란색 장부가 그 안에 놓여 있었고 옆에는 새로 인쇄된 근무표가 있었다. 근무표에서 그녀 자신의 이름은 더 이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칸을 채우고 있지 않았다. 오직 오전에 짧은 한 칸에만 이름이 있었고 그 뒤에는 메뉴 확인, 결산 검토라고 쓰여 있었다. 그날 저녁 8시, 가게는 정시에 문을 닫았다. 아직 식사를 마치지 못한 단골 손님이 한 테이블 있었지만 점장이 미리 양해를 구하자 그들은 곧바로 계산하고 불평 없이 나갔다. 아르바이트생은 의자를 테이블 아래로 밀어 넣었고 주방 이모는 불을 껐다. 한나윤은 문 앞에 서서 점장이 마감 절차를 밟는 것을 지켜보았다. 8시 5분, 유리문이 잠겼다. 과거 이 시간이라면 한나윤은 보통 두 번째 손님들을 치우고 있거나 휴대폰에서 시어머니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을 시간이었다. 오늘 얼마 팔았니? 정우 저녁은 먹었어? 임산부 너무 무리하지 말고 김치찌개는 개것 좀 챙겨와. 그녀는 메시지에 답하면서 찌개를 용기에 담곤 했다. 손목이 시큰거려 들어 올리기 힘들 때까지. 오늘은 포장할 용기가 없었다. 점장은 쓰레기 봉투를 뒷문으로 가져가고 아르바이트생은 마지막 테이블을 닦았다. 한나윤이 계산대 앞에 서 있을 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시어머니가 보낸 장문의 메시지였다. 그녀는 열어보지 않았다. 잠시 후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내일 오후에 아이 보러 예약할게. 가게에 얘기 안 해. 한나윤은 몇 초간 메시지를 보다가 네라고 답했다. 노원구의 낡은 아파트에서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소파에 내던졌다. 시동생은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반송된 명함 샘플 몇 장이 흩어져 있었다. 그는 오늘 거래처에 찾아갔다가 정중하게 거절당했고 간판 제작 업체에 연락했지만 영업대표 확인 없이는 제작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친척 단체 채팅방에서는 아무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몇몇은 시어머니에게 개인적으로 계좌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다 배은망덕한 것들이야. 시어머니는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 가슴을 눌렀다. 내가 누굴 위해서 일했는데? 다 내 손주 잘 되라고 그런 거지? 가게가 며느리 손에 있으면 나중에 걔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 아니야. 강씨 집안 손주가 집안 사업 하나 못 지키게 생겼어. 시동생은 고개를 숙여 명함 가장자리를 뜯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시어머니가 작은 아들을 쳐다봤다. 너도 나를 원망하는 거야?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시동생의 목소리가 답답하게 울렸다.
근데 그 가게 진짜 우리 거 아니잖아요. 거래처도 알고 직원들도 다 알아요. 어머니가 저더러 계산대에 앉으라고 하셨을 때 저는 형이 다 얘기 끝낸 줄 알았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내 형이 당연히 알지? 알면 뭐해요? 시동생이 명함 샘플을 옆으로 던졌다. 형수님이 자료 꺼내니까 형은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지금 창피한 건 저라고요. 시어머니는 화가 나 일어섰지만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몰랐다. 거실 등은 조금 어두웠고 벽구석에는 낡은 밥솥이 놓여 있었으며 베란다에는 오래 빨아 누렇게 변한 수건이 널려 있었다. 그녀는 항상 합정동의 그 가게가 강씨 집안의 탈출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큰아들은 평범한 회사원이고 작은 아들은 실업자고 며느리는 돈을 잘 벌고 손주가 태어났으니 모든 것이 강씨성을 따라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녀는 며느리가 산후에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남편에게 애원하지 않고 그저 종이 몇 장을 차례로 내놓을 줄은 몰랐다. 시동생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문이 닫혔다. 시어머니는 혼자 소파에 다시 앉아 남편에게 전화하려고 휴대폰을 들었다가 번호를 보고는 멈췄다. 그녀는 이제 큰아들도 더 이상 자신의 편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적어도 태어나던 날처럼 떳떳하게 서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조리원 면회실, 다음 날 오후의 햇살이 아기 침대 옆으로 쏟아졌다. 남편은 예약한 시간에 맞춰왔다. 손에는 서류 대신 작은 아기 기저귀 한 팩만 들려 있었다. 간호사가 확인 후 그를 들여보냈다. 한나유는 옆에 앉아 아이의 가제수건을 정리하고 있었다. 남편은 그녀를 보고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이거 샀어. 남편이 기저귀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간호사 선생님이 이거 써도 된다고 하더라고. 한나윤이 힐끗 보고 말했다. 거기 둬요. 남편은 아기 침대 옆으로 다가가 어색하게 손을 뻗었다. 아이는 깨어 있었고 발을 찼다. 그는 아이를 안고 싶었지만 감히 그러지 못했다. 간호사가 옆에서 목을 받치는 법을 알려주었다. 남편은 그대로 따라했지만 동작은 뻣뻣했다. 아이는 얼굴을 찡그리며 칭얼거렸지만 울지는 않았다. 한나유는 도와주지 않았다. 그는 예전에 항상 아이가 너무 작고 연약해서 잘 앉지 못하겠다고, 좀 더 크면 안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항상 그가 못하는 모든 일을 자연스럽게 받아 넘겼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저 앉아서 그가 조금씩 자세를 바로잡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아이가 마침내 조용해지고 얼굴을 남편의 소매에 기댔다. 남편은 한참 동안 아이를 내려다보며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께 확실히 말씀드릴게. 한나유는 가제수건을 접으며 말했다. 그건 당신이 해야 할 일이에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가게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아이를 위해 다시 한번 참아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면회 시간이 끝났을 때 그는 아이를 간호사에게 건넸다. 동작은 올 때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었다. 떠나기 전 그는 문 앞에 서서 물었다. 다음에도 이 시간으로 예약해도 될까? 한나윤이 말했다. 네, 이 하루 전에 메시지 주세요. 남편은 알겠다고 대답하고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다툼도,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철도 없었다. 간호사가 아이를 다시 침대에 눕히자 아이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속삭에 가장자리를 잡았다. 며칠 후 한나유는 조리원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시어머니가 살라고 했던 강씨 집안의 낡은 아파트가 아니라 그녀와 남편이 원래 살던 월세집이었다. 남편은 잠시 회사 근처의 작은 방으로 옮겼다. 별거 하부는 아직 협상 중이었고 재산과 양육 문제도 하루아침에 결정될 일이 아니었다. 세무대리인은 천천히 절차를 밟으라고 조언했고 변호사도 아이가 너무 어리니 모든 결정에 현실적인 여지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유는 빠른 해결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모든 단계를 명확하게 기록해달라고만 요구했다. 식당의 영업시간은 고정적으로 단축되었다. 새로운 마감 직원이 왔고 일 처리가 빠르지는 않았지만 규율을 지켰다. 점장은 근무표를 주방 문 옆에 붙였다. 누가 마감을 책임지고 누가 결산을 하고
누가 주문을 넣는지 칸칸이 명시했다. 한나유는 매일 오전에 가게에 2시간 들러 메뉴와 장부를 확인했다. 오후에는 집에 돌아와 아이를 돌보고 저녁에는 점장이 보낸 결산 사진을 확인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식당 문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위로 올라오지 않고 길 건너편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다. 점장은 유리창 너머로 그녀를 보고 한나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날 한나윤은 가게에 없었다. 그녀는 집에서 아이를 목욕시키고 있었다.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지만 그녀는 흘끗 보고 답장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10여 분을 서 있다가 결국 몸을 돌려 떠났다. 나중에 들으니 그녀는 노원의 낡은 아파트로 돌아가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작은 아들을 돌본다고 했다. 친척 단체 채팅방에서 누군가 합정동 식당을 언급할 때면 이제 강신의 가게가 아니라 나윤이네 가게라고 말했다. 아이가 100일을 맞던 날 식당에서는 큰 잔치를 열지 않았다. 한나윤은 그저 직원들에게 작은 봉투 하나씩을 준비해 주었다. 그 혼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였다. 점장은 봉투를 손에 들고 웃으며 말했다. 대표님, 지금 이 두께 가게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나윤이 말했다. 장부에 직원 안정화 비용이라고 적었어요. 점장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 이름은 대표님이나 쓸 법하죠. 오후에 한가한 시간, 한나윤은 아이를 안고 식당에 갔다. 친척을 대접하기 위해서도 자신이 아직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저 날씨가 좋고 아이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어서 아이에게 그곳을 보여주고 싶었다. 가게에는 손님이 없었다. 주방 이모는 뒤에서 냄비를 씻고 있었고 새로운 마감 직원은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다. 점장은 창가 작은 테이블을 깨끗하게 닦으며 물었다. 대표님, 여기 앉으시겠어요? 한나윤은 고개를 젓고 계산대 옆으로 갔다. 그곳에는 원래 의자 하나만 있었고 그녀는 여러 해 동안 그곳에 앉았다. 지금은 그 옆에 좁고 높은 의자가 하나 더 놓여 있었다. 점장이 새로 산 것이었다. 그녀가 잠시 앉아 장부를 확인할 때 쓰라고 마련한 것이었다. 계산대 아래에는 작은 접이식 선반도 놓여 있었다. 임시로 아기 바구니를 둘 수 있는 공간이었다. 길을 막지도 않고 주방의 열기에 가깝지도 않았다. 이건 언제 놨어요? 한나윤이 물었다. 점장은 아기 바구니를 안정적으로 내려놓으며 선반 가장자리를 가볍게 만졌다. 어제요. 이제 대표님 가게 오시면 아기 안고 장부 보실 필요 없어요. 제 의자에 앉으실 필요도 없고요. 저도 일해야 하니까. 한나윤은 고개를 숙여 아이를 보았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고 입을 살짝 벌린 채 속삭의 끝이 작은 주먹 아래에 깔려 있었다. 계산대 서랍 안 파란색 장부는 원래 자리에 있었다. 옆에는 새로운 근무표가 살짝 보였고 그녀의 이름은 오전 칸에만 적혀 있었다. 그녀는 높은 의자에 앉아 장부를 꺼내 펼쳤다. 점장은 다른 편에 서서 오늘의 구매 명세서를 건네주었다. 주방에서는 물소리가 들려왔고 마감 직원은 문 앞에 영업시간 안내판을 준비 중으로 돌렸다. 한나윤은 한 손으로 장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아기 바구니를 가볍게 밀었다. 바구니는 흔들리지 않고 계산대 옆 제자리에 안정적으로 멈춰 있었다. 엔드.